어제에 이어서 요 지갑을요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봅시다. 제가 항상 좀 빨리 한다고 이렇게 만들죠. 그냥 반 딱 접어 가지고 안에 여기 부분을 안 박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한번 박으면서 해봅시다. 박으면 또 같은 재료로서 어떤 느낌이 또 틀린지 뭐 그런 거 그냥 오늘은 갑자기 또 궁금한 거예요. 마침 딱 한 세트가 더 있죠. 제가 어제 두 개를 재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봅시다. 자, 간만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오버로크 노르발로 마찬가지로 작업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대시고요. 이렇게 딱 대시고 겉에 대시고 작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좀 카메라를 이쁘게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카메라 수신기가 제가 해보니까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음량 조절이 안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오늘도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카메라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음량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났죠. 그래갖고 수신기 빼고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됩니다. 그래갖고 뭐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죠. 마이크가 보면은 음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수신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제 아까 넥타이에 있는 제품만 끼고 블루투스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좀 음질은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땐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카메라 각도 세팅이 편하거든요. 자, 일단은 말은 여기까지 하고 자 14번 스티치로 해서 쭉 박아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러분들 얼마쯤 된다 생각하십니까? 한 시접은 한 0.5 정도 되거든요. 쭉 박아줍니다. 자, 최대한 간편하게 저는 좀 만들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퍼를 있죠. 이거를 이렇게 딱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하실 거면 아시죠? 아니면은 이렇게입니다, 그렇죠?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렇게입니다. 지퍼를 이렇게 딱 펴주세요, 여러분들. 다림질 하실 수 있으시면 이제 다림질 하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뭡니까? 요 부분이 가이드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그냥 가이드 삼아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확대를 조금 더 해볼까요? 더 해가지고 박으면 되겠죠.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도 뭐 미싱 초보고 고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미싱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림짐작으로 저는 그냥 3.5 해놓고 왔고요. 바늘질이다. 저는 정중앙이거든요. 시접이 한 0.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으면 뭐 0.15 해도 됩니다. 그렇죠? 0.15도 이쁠 것 같고 저는 0.15 시접을 한번 줘볼게요. 그냥 뭐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 지금 끝부분이다 보니까 톱니가 안 걸려서 앞을 못 갑니다. 한 땀 딱 들어주고 천천히 가봅니다. 제 생각에 여기 이게 쇠가 걸려서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갑니다, 그렇죠? 이 선에 맞춰서 이 가이드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초보자도 이렇게 완전 직선 제공을 이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박을 때는 좋은데 직선이 안 나와서 불편했던 경험 여러분들 있으시죠? 가이드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주거든요. 자, 됐죠? 땀수가 0.25밖에 안 돼서 좀 타이트한 감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땀이 아주 고르게 났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반대쪽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오버로크를 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창의적인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창의적인 방법이냐?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오버로크를 치고 이 스티치를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여기도 좀 접혔잖아요, 그쵸? 이 정도가 접혀 있습니다. 접힌 상태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0.5mm 정도가 그 뭐지? 접힌 다음에 아무튼 이제 이 0.2mm 작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뒤집으면은 아무튼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요런 모양이 된 상황에서 이거를 아무리 막 이쁘게 하려고 해도 이쁘게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왜 지금 여기가 지금 통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찝혀버리잖아요. 그죠? 삼중으로 찝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 일단 그냥 따라는 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검증 중인 레벨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요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스티치를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요 정도에서. 그러면 자, 여기서 한 0.5 정도를 접어주고, 지금 여기서 접으면 되겠죠. 여기서 0.5cm 정도를 딱 정확하게 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재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눈대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을 믿어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0.2mm부터 놓고 오버로크를 넣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나요? 역발상입니다. 그냥 그러면 총각 이거 잘라가지고 그냥 여기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게 안 빠르겠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도전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해드리는 느낌이거든요. 뭔 말씀이신지 알겠죠? 과연 이걸로도 예쁜 모양 스티치가 나올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펀지 실험하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죠? 이 유튜브 콘텐츠는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자극적인 걸 해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뭐 안 예쁘다 따면 됩니다. 간단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자, 요 상태에서 이거 안 되겠네. 다시 저의 꿈이 허무맹랑하게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일시 정지를 하고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할게요. 이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렇죠? 자, 제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그냥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먼저 여기 그냥 오버로크 칠게요. 치고 그냥 반씩 받겠습니다. 그냥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죠. 그냥 그렇게 해서 간단한 생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했다, 그쵸? 이게 우리가 원래 보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대로 작업하면 안 되겠죠. 일단 한번 벌려주고 여기만 이제 치면 됩니다. 그냥 반씩 작업할게요. 자. 그냥 이게 더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시 바늘 이거는 시접을 한 1.5 정도 두고 땀수는 0.25입니다. 끝에는 잘 안 나오네.
들어주고 앞으로 갑니다. 그쵸?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봐주고. 자, 이게 확대샷을 하니까 제가 못하면은 바로 인증이 되어 버립니다. 박제가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쵸? 벌써부터 좀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 방법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냥 원시적인 방법이. 그러면 끝까지 조금 더 박아주겠습니다. 한 끝까지라기보단 지금 박을 수 있는 게 한 1.5cm 정도는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퍼 헤드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지퍼 헤드 때문에 노루발이 전진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시원하게 끊어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박아도 되고요. 근데 이러는 순간 이제 원단이 조금 구겨지는 단점은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 요 이음새 부분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잘 못 박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눈에는 안 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자, 요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때요? 이거 그냥 요렇게 그냥 두 번 나누어서 박았거든요. 자, 좀 확대를 풀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어 붙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어 붙임 부분입니다. 얘를 좀 눈에 초점을 못 잡네. 좀 밝은 데서 그냥 여기서 할게요. 예. 밝은 데 그냥 옮겨버려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쵸? 이게 맨 처음 한 면이고, 두 번째 면은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실밥 나온 부분이 이어서 한 부분입니다. 뭐 엄청 예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모양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갖고 미싱한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는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어때요? 우리 남들이 안 하는 거 해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참 쾌감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데서 좀 도파민이 나온 것 같아요. 남들 안 하는 거에서 딱 하는 거. 물론 이제 원단은 조금 이렇게 구겨지지만 이런 거는 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품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딱 하트 만들어 주시고, 보입니까? 이렇게 딱 접어 주시고, 여기를 깔끔하게 여기 탁탁 이렇게 딱 당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제 14번 스티치로 다시 한번 오버로크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벨도 넣어주고요. 이게 화면을 이게 확대해서 하면은 제가 이제 손 작업하는 게 사실 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 세팅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안 해드려도 되겠죠. 그다음 이 상태에서 바로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또 작업이 익숙해질 겁니다. 그쵸? 네. 재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작업. 이게 미리 이렇게 한번 집어놨으니까 되게 이게 작업하기 편하네요.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면 손이 알아서 맞춰지니까. 빠르면 뭐 5분 안에는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에도 이렇게 마감 한번 쳐주고요. 반대쪽도 마감 한번 쳐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쇠가 이렇게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업할 때 항상 여기 딱 서야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천천히 모양을 딱
지퍼를 하다 보면은 나중 가면 이제 퀄리티 한 개 올리려고 우리가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그냥 천만 지고 이것저것 좀 생각한다고 그 시간을 조금 썼다 그쵸. 근데 원래 삶이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일단 만드는 게 처음에 오래 걸립니다 그쵸. 뭐든 간에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로 돈 버는 거는 반복입니다. 반복수 훈련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항상 쉽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포기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보시면 좋아하는 분야를 어떻게든 찾으셔가지고 남들이 쉽게 포기하는 구간에서 본인은 열심히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가져가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으실 수가 있겠다 그쵸. 제가 남 훈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냥 저희 아버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셨죠. 당연히 20대 30대 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은 사실 못 살았어요. 진짜 못 살았어요. 지금이야 조금 뭐 낫는데 뭐 그래도 뭐 중산층입니다. 그냥 사실 뭐 숙자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지 장남이니까 거지 모든 걸 희생했다 그런 좀 표현이 맞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키울 시간이 필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운동 같은 거 영상 찾아보면서 느꼈는데 보통 헬창들 그러니까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면 헬스에 미친 사람들이죠 그쵸. 그거 안 하고서는 못 배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 어때요? 일반인들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이런 거 이제 만들었다 그쵸.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본인만의 탐구심이 있어서 이거 근육이 어떻게 하면 더 크지 이런 탐구심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쁜 작품이 나오면 기분 좋아했듯이 그분들도 몸이 예쁘게 나오는 거를 되게 매일 도파민을 느끼면서 행복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식물 같은 거 딱 이쁘게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도파민을 좀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꽃에 완전 뭐 남이 볼 때는 환장하는 그런 사람이고 본인은 너무 그게 즐거운 거고요. 제 말을 아시겠나요? 그럼 이렇게 이제 기술을 익히면 나중에는 그쵸 완전 지적재산권 짱입니다. 완전 엘리트다 그쵸. 저 또한 일본어가 옛날엔 그랬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냥 왜? 아 이거 그냥 나중에 사전 보고 뭐 대체 다 될 것 같은데 내가 굳이 번역 기술을 더 익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일본어는 끝났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 다음부터 내가 졸업장을 따기 위한 그런 거랑 그냥 일본 문화 수업 같은 거 재밌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고 조금 깔끔해졌습니다. 안이 내부가 더 깔끔해졌고 요거는 안이 이렇게 좀 열어보시면 좀 불롱합니다. 이게 열어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좀 눈에 안 띄십니까? 저는 실제로 보니까 차이가 뭐 이렇게 좀 벌어지는 거 이렇게 딱 안 붙어 있고 막 뽀잉뽀잉 이렇게 그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딱 차분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싱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충분히 그럴 법한 소리가 나올 법한. 근데 자세히 안 보면은 이것도 매듭한 것도 눈에 안 띕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렸던 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이제 밝은 천이니까 이렇게 실 색깔로 좀 가려집니다.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접히는 원단이라서 이렇게 보면 차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열어서 보면은 쫙 벌어진다. 이렇게 지금 주름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남들이 안 하는 방식. 이게 사실은 어디 가서 이런 방법 여러분들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원래 지 밥그릇은 지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이런 한계의 성과가 있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기술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전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원래 어머니랑 같이 이거를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어머니 해주세요 라든지 이제 지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왜?
돈은 이제 제 돈에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시급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좋을 것 같다. 항상 우리가 보면서 이거 지퍼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은데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항상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은 당분간은 또 이제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어머니랑 공유하면서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요. 어디 내놔도 지금 꿀리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깐 끝내고 자, 이후에는 이야기를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개인적인 주식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근데 좋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내일 이제 주식 사는 날이에요. 주식이 원래 팔리면 이틀 뒤에 돈 들어오죠. 그러면 카메라가 계속 지금 기울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사야 될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다들 막 이렇게 꺾일 때 사라 뭐 그런 말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항상요, 좀 다들 하는 말이지만 잃지 않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막 수익 그러니까 막 10% 20%에 계속 우리가 벌면 좋죠. 벌면 좋은데 그 수익을 우리가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본능적인 거에 들어갑니다. 그냥 마인드입니다. 그냥 인생에 통틀어서 좀 가질 법한 그런 마인드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를 나 저기 공기업 갈 거야, 나 저기 대기업 갈 거야, 나 무조건 아무튼 합격해가지고 뭐 할 거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제가 볼 땐 수익 나 30% 한 달 안에 무조건 낼 거야. 좀 이런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이게 막 끌어당김 때문에 마음만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요건, 그러니까 이상적인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찾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키도 커야 되고 몸무게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제 채널은 좀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여성분들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얼굴도 적당해야 되고 몸매도 뱃살은 나오지 않아야 되고 역삼각형 체형에 키는 최소 175 이상, 그다음에 직업은 최소 공무원 아니면은 중소기업 과장 이상 아니면 대기업 아니면 연봉 6천 이상 이런 식으로 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유니콘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정하고 센스 있고 사회생활 잘하고 유니콘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애기도 낳아야 되니까 남편이 건강해야 돼. 술 담배도 안 했으면 좋겠어. 유니콘입니다. 그러면서 피부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냥 배우자감을 찾겠다고 혼자서 그냥 막 계속 막 그러니까 연애를 못했죠. 그쵸? 그러니까 쓸데없이 눈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든 간에 이게 눈높이를 낮추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낮지만 요즘 그러니까 다 올려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비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비교?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과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 있죠. 강당 올라가서 춤추고 이러면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노래 부르고 그런 게 막 그렇게 부끄럽진 않거든요.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 찍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낯가림 해소되었다. 왜 그런 거를 안 하게 됐냐? 내가 남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시선을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근데 남들이 이렇게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면 확신도 조금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편파적으로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그 결론까지 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막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한순간 바뀌긴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 때는 그런 식으로 눈치를 계속 보다가 이거 사실은 뭐 별거 아니네, 이거 뭐 쟤네들이 말하는 거 그냥 무시하면 되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아직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선수금을 넣고 선수금은 아니고 그냥 계약금만 넣었죠. 근데 옛날이었으면은 뭐 니 아직 뭐 결혼할 때인데 차도 없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인 요건으로 뭡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 뭐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돈 좀 더 모으려고 최대한 늦게 살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지, 남들이랑 비교, 그러니까 와이프가 오르는 거, 아까 배우자가 오르는 것도 사실은 좀 결혼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장사 기질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납니다. 예, 그런 것까지 뭐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주식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랑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싶다는 욕심, 그러니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춤추는 것도 두 가지, 욕심이 총 두 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과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그 욕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는 그런 게 조금 가로막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에 이제 첫 번째고, 이제 그런 기저, 이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조금 내버려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춤은 못 춰도 된다, 내가 일단 만족하는 게 먼저고.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되게 욕심 가득한 생각입니다. 춤 같은 거 칠 때도 우리가 예를 300명이 보고 있다 칩시다. 300명한테 전부 만족시킬 만한 춤을 제가 어떻게 춥니까? 마이클 잭슨이 와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도 그렇죠, 하다못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그렇기 때문에 뭐 귀여워할 수는 있죠. 근데 귀여운 애기가 춤춘다고 해도 또 싫어할 사람 있겠죠,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아무리 춤을 못 춰도 좋아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진짜 신경을 안 써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추고 내려오든지 말든지 그냥 뭐든 간에 그냥 즐기는 태도.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여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크게 아량곳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춤을 추고 싶잖아요, 그렇게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러면 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방금처럼 뭐 좀 비유를 해볼게요. 돈을 막 이제 막 다 버리고 막, 그러니까 주식에서 여러분들 한 달에 30% 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진요. 이슈가 있든지 뭐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급등하는 주들 보면요. 그렇고, 그리고 좀 항상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갈 때 안 팔아야 되고, 그럼 30 올라갈 때까지 버팅겨야 됩니다. 그럴 자신 여러분들 있습니까? 돈이 1억 넣어놨어요. 하루 만에 갑자기 300만 원씩 사라지거든요. 3% 내려가면, 그쵸? 10% 내려갔습니다. 1000만 원 사라졌어요. 근데 한 달 이게 등락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본전까지 왔습니다. 플러스 5%가 됐어요. 플러스 500만 원이네. 근데 내가 한 10일 정도 마음고생한 게 있으니까 나 더 버텨야 되는데, 그런 씨앗을, 꽃이 트기 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주식이 우리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객의 호응 같은 것까지 다 바라고 싶다, 뭐 그러면 최대한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근데 100%는 참 항상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우리가 주식 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거진 이틀에 한 번씩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돈을 일찍도 한번 빼봤거든요. 그러면 2%가 일단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하루 이자 한 거기서 0.01%인가 그래 냅니다. 돈 1000만 원 빌렸으면 한 하루 1000원꼴로 내면 되거든요. 1, 2,000원꼴. 그러면 그러니까 그 2% 날리는 것도 조금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1%만 번다 칩시다. 하루에 1%. 하루에 1% 정도는 어느 주식이든 웬만하면 이제 생기거든요. 근데 조금
삼성전자나 뭐 현대, 로템 같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주식은 조금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결국 우리가 손해봐도 좀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있다는 회사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좀 뭐 춤을 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20대 친구들이 그래도 좀 좋아할 법한 춤을 추면은 좀 호응도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100%는 만족을 못 시키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장사로 치면은 갑자기 뭐 뭡니까 뭐 카포에라 뭐 그런 그좀뭐 남자들끼리는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카포에라 도장 이런 건 잘 본 적이 없죠. 근데 그런 걸 차리는 거랑 태권도 도장이랑 뭐 태권도 도장이 보통 애기들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더 대중성 있는 선택, 안전하고 돈은 조금 못 버려도 된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카포에라 특수성이라 해서 조금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검증된 곳에서 위기가 한번 이렇게 탁 내려와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를 고르자. 그게 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 6, 70%고 나쁘지 않네 이러면은 묻지 말고 고, 쓰리고, 포고 이렇게 가자 이제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식단도 하는데 운동도 하는데 또 우리가 하면서 계속 100%를 원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이거 주식도 30% 원하는 게 그게 독입니다. 그게 100% 그러니까 운동 100%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식단과 이제 사회 활동을 그럼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옆에서 밥 먹자고 해도 안 먹어야 되고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직업의 영역이니까 그걸 진짜 해야 되는 사람이면 그렇고 그래도 모르겠다. 뭐 운동은 그거는 이제 직업적인 분야니까 그거는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자, 그거는 좀 다른 것 같고 아무튼 주식은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이제 배우자 찾는 거랑 별 다름이 없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우상향 계속 3년 이상 그죠. 1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데이터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한 12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그러면 그러니까 한 주에 그러니까 2주에서 5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주에 5번. 그러니까 월수금을 하고요. 금요일에 이제 팔았던 거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그냥 최소 10번, 10번이고 그다음에 11번, 내시 길면 12번도 가고 빨간 날 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연말에는 또 안 합니다. 그쵸? 예. 그런 거 하면은 제 생각에 그냥 한 10번 정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수익이 우리가 1%만 나도 한 달이면 10%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죠? 그쵸? 1년이면은 120%입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항상 이제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시작이 어렵죠. 뭐 헬스장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소액으로 이렇게 막 한번 넣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뭐 이런데 괜찮죠. 이런데 그럼 언제쯤 사냐? 다음에 또 정리가 되면 이야기는 드릴게요. 저도 이제 내일 이제 주식 투자한 날이라서 오늘 마침 이제 마감 전에 조금 넣을 만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내린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종목 찾을 때는 수익에 욕심을 두지 마시고 회사가 안 망할지 그거부터 일단 한번 보시고요. 급락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막 5%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항공 주식들이 그렇다 그죠. 그런 거에서 내가 스윙을 할 자신이 있다. 좀 안목이 몇 달 보니까 생겼다. 몇 달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좀 공부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자료를 어느 정도 찾았다. 그러면 뭐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그래갖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뭐 사자마자 내려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식이 원래. 뭐 그런 거는 제가 도사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전략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하루 1% 수익을 그러니까 수수료 때문에 한 1.1에서 한 1.2 정도 파시면 될 거예요. 예. 근데 금액이 많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1억 넣었다 치잖아요. 그러면 0.5%만 벌어도 얼마지? 250만 아닌데 50만 원이죠. 여러분들 0.5%만 해도
하루에 50만 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은 우리가 리스크가 조금 더 그거 하면 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식하면서 뭐 마이너스 막 그래 몇백씩 찍혀 있으면 그 심적으로 하루 종일 신경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런 걸 못 참는다. 그러면 0.5%도 여러분들 괜찮거든요.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우스운 게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 잃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1,000만 원 넣어가지고 1% 해봤자 1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10만 원. 근데 0.5%만 나 그러면 벌고 빠질래 이래가지고 한 내가 0.6 정도 벌고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 5만 원 벌었어요, 그쵸? 5만 원, 5만 원 5천 원 벌 거예요. 자, 그것도 괜찮죠, 여러분들. 그냥 저처럼 조금 그래도 좀 확률은 조금 우리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할 만한 춤을 조금 연구를 한 거죠. 그냥 막 추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공부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한 만큼 저는 따라온다 생각은 하고요. 관심 있으시면 조금 알아보시고 모르겠으면 좀 심심한 종목들, 삼성전자나 현대로템이나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방산주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현대로템 오늘 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또 수익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쫙 내려가가지고 며칠 안 올라올 수 있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고 그만큼 저희보다 뛰어난 두뇌로 항상 이렇게 이제 갈 곳을 찾아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템이 철도 회사잖아요. 근데 방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요즘 이제 수소 에너지도 좀 독자적으로 계속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로봇도 이게 또 연관돼 가지고 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기사 같은 것도 오늘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주가가 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 1%짜리 매매를 한 달에 10번 제가 할 수 있댔죠. 그렇죠? 그러면 10번에서 11~2번 그러면 수익률 10%입니다. 10%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놨는데 그냥 계속 우리가 떨어지다가 근데 얘는 뭐 한 번 오르면 또 확 오를 수도 있다 그쵸? 그쵸? 재수가 좋으면 그러니까 그런 건 감입니다. 제가 이제 뭐라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러면 봤을 때 막 며칠 묵혔는데 한 일주일 묵혔는데 여러분 5% 벌리면 그거는 좀 괜찮죠, 그죠? 일주일에 5%. 뭐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본인의 스타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자기 스타일이 다 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업무하는 것도 다 자기 스타일이 있죠.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해갖고 자기 스타일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우리 같이 일을 하면은 본인 스타일에 맞게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F 감성이고 예술적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을 때 열정적으로 탁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불가항력적인 거, 예를 들어 주문 들어왔어요. 그러면 딱 책임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건 예입니다. 그런 때는 딱 남을 위해서고 돈도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저는 이제 저의 방식을 이제 조금은 말씀은 드려봤고 그냥 추천하는 거는 삼성전자랑 그 현대로템 이제 두 개는 추천을 했고 그냥 항공 주식은 그러니까 우주 방산 우주 쪽 있죠. 그거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캔코아를 계속 넣고요. 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저평가다. 근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아직 한 10년 넘게 살아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일하는 것도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되게 그냥 그냥 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기분도 많이 들었고요. 자, 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겠다는 게 본인들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목표는 응원을 하고 되게 좀 엘리트 집단이라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자, 일단 완성은 뭐 이렇게 했고, 주식 이야기는 다음에 또 생각이 제가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좀 생각이 변합니다. 저는 누구처럼 막 잡초를 막 막 뭐라 뭐 잡초에 물 주지 말고 꽃을 찾아가지고 90%의 확률로 필 꽃을 찾아서 넣어라 이제 그런 소리가 아니고, 어렵죠. 그런 소리 다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의 그냥 그런 실적을 보고 계속 우상향하는, 그렇죠. 그냥 장사로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뭐 뭡니까 이거 뭐 광우병 시즌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버텨나가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업 있겠죠, 그렇죠. 뭐 물가 상승 같은 거 다 버텨내면서 계속 우상향을 낸 그런 기업들 장사하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장사가 안 망하고 계속 그런 그런 집들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카페에 90%가 망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유를 들자면 현상 유지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무튼 신제품도 내고 그 주변 상황에 맞춰서 좀 이겨내려고 노력도 많이 한 그런 기업, 그런 장사꾼을 아무튼 찾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주식 그래가지고 재무제표, 예, 뭐 그런 거 너무 처음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어 교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막 단어 외워라고 시키면 못 외우거든요. 히라가나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히라가나 막 외우라고 시키면 못 외웁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 암기고요. 그냥 아, 이, 우에오 할 때도 아가 왜 이렇게 생겼고, 이 나라 사람들은 원래 글자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이도문자처럼 발음이랑 이런 걸 빌려올 수밖에 없었고, 가장 많이 쓰는 아 단어랑 좀 자기들이 봤을 때 유사한 단어를 이렇게 이제 편안할 안자 요거를 그 토대로 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국의 이도문자처럼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이게 쓰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날려 쓴 거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한 개씩 줍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뭐 쓰는 것도 쓰는 건 글쎄요. 한번 생각해보고 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치원생들도 처음에 할 때 그냥 뭐 그냥 옹알이부터 합니다, 그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엄마 아빠 회화부터 합니다. 글 쓰는 건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게뭐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자기 이름부터 딱 쓰면서 뭐 이제 써야 되는 것부터 한 개씩 한 개씩 하면서, 그러니까 미시계, 이게 우리가 F420 기계도 처음에 땀수부터 이렇게 뭐 조정하고 바늘 내리고 뭐 앞뒤로 하고 그거부터 딱 배우고 나머지 스티치 배우고 기법 배우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적으로 딱 흥미 위주로 처음에 시작할 수 있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브라더 미싱도 핑크 미싱 이런 게 보면 흥미 유발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갑자기 막 재무제표 보고 이 회사 니 건전한지 아냐 뭐부터 해서 알아보라 하면 피곤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기업이 있으시면 한번 이 회사가 어떻게 버는지 정도는 근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지만 사실 삼성 이런 거는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압니다, 그렇죠? 그냥 느낌적으로 압니다. 예, 그 정도 느낌도 괜찮거든요. 아모레 퍼시픽, 여성분들은 좀 화장품 회사 좀 관심이 있으시겠죠. 근데 또 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발전 안 한다 뭐 그런 소리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근데 보시고 아무튼 이제 계속 우상향을 했다. 근데 좀 이게 내려가도 다시 올라갈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다. 아무튼 방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 삼성이나 그런 회사처럼 계속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싶으면 한번 한번 넣어볼까. 그래서 넣어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처럼 나는 하루 1, 2%만 벌어도 그만 10만원, 20만원도 1000만원 넣어가지고 그것도 괜찮겠다. 나 그냥 100만원 넣어서 하루 1, 2만원만 벌어도 그러면 한 달이면 10만원이네. 나 이걸로 치킨 먹어야지.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려고 하면은 시작도 못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춤추러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각외로 이제 저는 이제 카카오에서 하거든요. 사람들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게 편했어요. 통장 만들기가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통장 만들기부터 어렵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그냥 앉아가지고 주식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을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계속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토론방 같은 거 그냥 그 주식 들어가면 그냥 그 주식 산 사람들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남긴 글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10만 원치 그냥 주식 산 사람도 인증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금액에 크게 여유 크게 뭐 상관하지 마시고 사실은 주식에 1,000만 원 이상 넣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 몇십 프로 안 된다 들었어요. 한 30%, 20%도 안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1억 이상 넣는 사람도 한 5에서 10%, 뭐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외로 소액으로는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수익을 인증을 해볼까요?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고 엄청 큰 돈은 버린 거 아닙니다. 저도 해봤자 그러면 대충 뭐 감 오시겠죠.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넣으면 최소 10%는 벌었겠죠, 그렇죠? 10%면은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이 딱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갑자기 차 산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감성 있는 차 넥소로 이제 예약을 했고, 자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잡이야기가 미싱보다 이야기가 더 길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찌 보면 또 주식 좋아하실 분들은 좀 이런 의견 공유가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손해보기 싫고 그냥 좀 다른 주식 채널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또 있어요. 우리가 10%씩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 목표를 잡았어요. 하루 한번 매매할 때마다 1%씩 버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내려갈 수 있다, 그쵸 여러분들? 나는 겨우 0.5% 1%를 바랬는데 사자마자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그날 끝날 때까지 안 내려 그러니까 안 올라올 수 있다, 그쵸?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갖고 하루 만에 이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라 합니다. 그걸 하루 만에 그러니까 샀다가 파는 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다음번에 바로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렇게 이제 수익을 보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마이너스 났는데 팔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 때부터 우상향하는 걸 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버티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런 걸 사면은 갑자기 일을 했다가 이제 안 올라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샀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근데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러다가 삼성이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확률적으로 그냥 한 거진 없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려가도 며칠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일주일, 2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장 반응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딱 나는 저점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이익 실현을 위해서 쫙 다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데서 여러분들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개인이 파는 개미들이 팔 수도 있고 저 같은 개미들이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이지만 뭐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번에 탁 털어낼 수도 있고 기관에서 갑자기 몇 억 탁 털어낼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며칠 내내 계속 팝니다,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 빨리 현금화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거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15,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1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나 여기서는 안 돼. 나 투자한 돈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12,000원까지는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도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분할 매수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이제 뭐라 말씀드릴 게 아니고 그쯤 되면은 뭐 여러분들도 주식 용어를 막 찾아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 매도 물량이 끝났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하지만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캔코아를 저번에 일주일 그렇게 됐습니다. 누군가 이익을 실현을 되게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기다린 게 일주일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올라갈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폭포수가 내려오다가 폭포수가 끊겼다 그렇죠. 그냥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개미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쫙 다 사줍니다. 그렇죠. 보통 심리가 그렇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5% 먹고 팔았어요. 한 번 했는데 그러면 일주일이지만 5%면 괜찮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돈을 제가 1%씩 벌려고는 했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돈을 세상에서 더 가져가라는 소리거든요. 맞죠? 돈을 이게 뿌린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도 한다. 근데 그렇게 막 올라가다가 언제 또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30%가 우리가 상한가거든요. 한도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은 우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대로 장이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30% 상한가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칠까요? 한 번도 안 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10%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삼성 주식이 갑자기 10% 오른다. 거짓말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5%도 그럼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5에서 6% 잡습니다. 그래갖고 물론 더 이렇게 막 완전 막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큰 손이 팍 사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팔고 나서 갑자기 30%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배알이 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돈을 안 잃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대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 욕심이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전 이렇게 포복을 한 개씩 이렇게 이제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갈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근데 1억이 있는데 100만 원을 그냥 이제 장난처럼 넣었습니다. 근데 뭐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30% 올랐네. 재밌네. 한번 더 기다려볼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저같이 많은 돈을 1,000만 원 이상씩 탁탁 이제 여러분들은 작으실 수 있지만 저한테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넣는 경우에는 그 몇 프로가 좀 금액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이렇게 옹졸이는 그런 것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장박동수가 조금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 저도 보면 언제 팔지 이러고 있다가 좀 통계를 냅니다. 내가 팔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항상 통계를 믿어야 됩니다. 통계가 항상 우리가 통계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구매하셨던지 아무튼 추세를 쭉 보시고 얘는 한 번 오를 때 5% 이상은 잘 안 올랐구나. 그런 거 한번 좀 보시고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안정적일 때 4%대 팔아볼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고로 올라가는 건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날 좀 상황을 요번 주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는 한 5.5%대 팔았던 것 같고 한 7%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쫙 또 떨어졌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항상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올라왔으면 또 누군가는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하고 싶거든요. 주식 시장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항상 감안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으시고 사람의 심리상 아무튼 그렇다는 점
여러분들도 5% 수익, 10% 수익 났습니다. 팔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근데 뭐 그게 내가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1%를 목표로 잡은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조금씩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팁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주식 공유하면은 정말 저거 돈 자랑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들까봐 안 하려고도 했는데 할 겁니다. 그냥 하고 그냥 뭐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하고 뭐 오히려 물어보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제가 주식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도 시원하게 까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주식 매매를 계속하면서 2달 동안 한 번도 돈을 잃은 적이 없다. 그쵸? 출금일 기준으로 잃은 적이 없다. 그거만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벌 거라고는 뭐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돈을 벌 줄은 나도 상상을 못했다. 진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저는 뭘 생각했냐? 장사 수익은 여기서는 제가 손님이 2배로 온다 칩시다. 몸이 남아나질 않고 돈 버는 효율 구간이 줄어듭니다. 가게도 복잡고요. 체력적으로도 사실 좀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기적일 수 있는데 난 돈을 좀 더 편하고 시스템적으로 벌 거다. 앉아서도 벌 수 있는 그런 걸로 무조건 돈 벌고 싶다. 그걸로 500, 1000 그 이상도 벌고 싶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으로 결국 나타났어요. 안 좋게 보시는 시선도 많지만 그래도 사실 부모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꾸준하게 통장에 이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왔다. 지금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00만 원에서 5%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100만 원 좀 넘죠, 그죠? 100만 원 넘나? 아닌가? 100만 원 좀 100만 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90만 원 됩니다, 그죠? 이 정도 들어왔는데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킨 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갖고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 쏘기로 했어요. 큰 돈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그거는 쏩니다. 그러니까 돈도 어느 정도 쓰면서요. 그럼 재밌죠, 그쵸? 저는 원래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꼭 계속 모으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돈도 모으고 그냥 여러분들도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쵸? 돈은 무한정 있으면 좋은데 뭐 그냥 편리하게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걸 너무 안 쓰고 막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그것도 이제 결핍의 신호라 보거든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씩 사가지고 계속 복리를 해도 1년에 120%입니다. 120%.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2년 해보세요. 2년 해보시면 그게 복리잖아요. 그러면 10배거든요. 10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내가 1억 갖고 있으면 100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부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1000만 원 있으면 2년 있으면 여러분들 1억입니다. 맞나? 맞는 거 같나? 예. 오해가 아니다. 이거 잠깐만 이제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씩 수익이 계속 복리로 늘어난다, 그쵸? 한 달에 이제 한 10번 정도 하고 12번입니다. 120%. 사실 그 이상입니다. 제가 그냥 쉽게만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계산 잘못한 것 같고 얼마지?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억 1000만 원. 그러면 두 번째 달은 1억 111에 간다, 그쵸? 계속 걸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1억 2천 얼마? 그러면 2천에서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돈 많이 버립니다. 자, 아무튼 그 말만 드리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재산이 2배씩까지 늘어납니다, 그쵸?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배 이상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22, 한 2.2배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으면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초반대까지 벌리겠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뭔가 저처럼 뭔가 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더 벌릴 거고요. 그러니까 원금이 계속 2배씩 늘어나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정정할게요. 그냥 매년 2배씩. 뭐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어딥니까? 1억이면 한 1년 만에 2억이 돼버리고, S&P 500에 넣어버리면 1년에 7%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1년이 하락주일 때는 돈도 못 건집니다. 자, 이제 그거랑 비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결혼 생각하고 신축 아파트 사고 차 유지하고 그러려고 보니까 주식이란 아이템이 그제서야 다시 보이게 됐고, KGM에서 쓴맛을 1년 반 동안 본 다음에, KGM은 참고로 이렇게 가는 주식입니다. 현재 이렇게 가는 주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면 안 되는 주식이죠. 그래갖고 그거는 그거고, 자, 그러니까 1% 버는 것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거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동을 3년, 4년, 5년 해보십시오.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쵸? 난중 가면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ETF 하면 모르겠죠, 여러분들. 예전에 설명 한번 했지만, 그러니까 S&P 500, 그러니까 미국 500개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도 좋고 내가 현대도 좋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우량 기업들을 한 곳에 딱 넣은 그런 겁니다. 지분을. 그래갖고 이제 주식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과 한 개, 우리가 뭡니까 이제 한 개 이렇게 사는데 먹을 수 있죠, 사갖고. 근데 나 사과도 먹고 싶고 오렌지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그거를 이제 전부 16분의 1을 해가지고 이게 한 곳에 모은 거라고 치면 됩니다. 그 사과 한 개만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S&P 500이니까, 그러니까 S&P는 저 뭐 약전지 몰라요. 저 그런 거는 모릅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업 500개잖아요. 그러니까 500개의 기업을 다 잘라가지고 한 세트로, 그러니까 과일을 500조각을, 사과를 한 개를 500조각을 낸 겁니다. 엄청 요만하겠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모둠으로 과일 종류별로 500개를 담아서 한 바구니에 넣었다, 그거를 한 주씩 산다, 그럼 그 말입니다. 설명하자면 이제 그렇고, 단중 가서는 진짜 돈 관리하기 귀찮을 때는 그런 데 그냥 넣어버리겠죠. 아니면 은행 같은지. 그냥 그런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옛날에 좀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벌리는 돈으로 그냥 집에 뭐 돈 들어가는 거 좀 제가 좀 지원 좀 해주고, 제가 조금 뭐 밥도 사주고, 뭐 그런 생각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조금 실현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결핍이 있으면은 거기서 욕심이 생깁니다. 결핍에서. 그러니까 차도 마찬가지고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SNS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주식할 때도 결핍이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조금 있다 팔았으면은 10% 20% 버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핍의 신호라는 겁니다. 제 말은 1%도 그냥 그 후에 숫자는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냥 손해 안 난 거에 감사하면 되거든요. 감사. 그래가지고 종목을 잘 골랐고, 자, 1%라도 좋습니다. 저도 진짜 1.3% 먹고 판 적 많아요. 저도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한데, 그러면 팔아버리고요. 그렇게 저는 그냥 해버립니다. 연습이거든요, 그게.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할 때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이게 아저씨한테 갑자기 인사하려면 말 걸어야 되고, 저는 어릴 때 미용실 혼자 가는 거 못 했거든요. 안 하던 행동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무섭습니다.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익숙해진 과정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손해만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즐기실 만큼만. 자, 어찌 보면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 간에
욕심을 조금 버리고 1%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1%로 어느 정도로 돈 벌일 수 있는지 계속 말씀드렸죠. 1년에 2배 정도씩 계속 버린다고 보면은 엄청나죠. 그렇죠. 5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2억 되고 그냥 뭐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뭐 또 실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하루 2%씩 번다. 야, 그러면 뭐 버는 속도가 따버립니다. 그렇죠. 뭐 1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6천 맞나? 9천만 원이 되고 그럼 9천만 원이 2억 7천이 되고. 자, 아무튼 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